자, 오늘은 38번 게시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문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방문의 입면을 보시면은요, 폭이 900이고 높이가 2100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2100. 그러면 방 입면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틀이 나옵니다. 역시 방 틀이 나오겠죠. 여긴 40입니다. 옵셋 40. 그 다음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꼭지점, 중간점, 꼭지점. 자, 이 선은 뭐냐면은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여기 바닥에서 옵셋 900mm. 자, 이 900mm 선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손 높이요. 여러분들이 문고리를 잡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손 높이가 900mm입니다. 그 다음 안쪽으로 60. 이렇게 안쪽으로 60. 그럼 나오는 여기 교차점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해서 트림으로 선들을 잘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그러면 이렇게 방문의 입면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입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단면이 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단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대각선이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고정단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경첩이 여기에 달린다는 얘기예요. 경첩이 여기 달리면 어떻게 돼요? 방문이 이 반대쪽에서 열리고 닫힌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꼭지점 하나 있는데 여기가 고정단이고 여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거 방향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고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입면을 볼까요? 그러면 자, 라인. 얘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얼마가 돼요? 200mm가 됩니다. 옵셋 200.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트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 틀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40 줬지만 얘는 45mm. 이렇게요. 45mm입니다. 그 다음 방문의 두께 역시 40mm입니다. 자, 옵셋 40mm.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안 돼요. 트림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되고 옵셋 10mm.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여기 와가지고 문턱이 여기 이렇게 걸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문턱입니다. 문턱. 옵셋 5mm. 그 다음에 필렛. 이렇게 문턱이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안쪽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넘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을 확인해 보세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 5mm에서 10mm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옵셋 5mm. 필렛 트림. 옵셋 5mm. 필렛 트림. 이렇게요. 이렇게 이 끝에 문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다시 여기를 사선으로
왜요? 여기는 문이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는 문이 안 들어가는 자리. 문 안 들어가는 자리에 문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걸릴 수 있잖아요. 발가락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가락 걸리지 말라고 여기 사선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10mm를 줬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 렉탱글. 요 끝에서 여기 끝으로. 로테이트. 이쪽이 고정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방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시작은 여기고 중심은 여기고, 아이고, 다시. 시작은 여기고 중심은 여기고 끝은 여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선으로.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건 옛날식 문이에요. 옛날식 문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자, 요즘은 어떤가요? 여기 이 부분이 없잖아요. 트림. 요즘은 여기가 없죠. 자, 이거 분해하고 익스텐드. 트림. 요즘은 이렇게 되죠. 요즘은 문지방이 없죠. 미드 포인트. 이렇게 생긴 거죠. 맞나요? 잘 보세요. 여길 뭐라고 불러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인방이라고요. 원래 더 정확한 명칭은 여기에 인방은 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집에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틀 가지고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을 대신 막아줘야 돼요. 이 벽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대신 막아줘야 될 기둥이 필요합니다. 보가 필요해요. 이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서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는 하중이 이렇게 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을 쉽게 열고 닫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 위에를 인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두 개는 뭐라고 할까요? 설주라고 합니다. 설주. 자, 인방, 지방, 설주 이렇게 부릅니다. 보라는 말이 있고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뭐뭐뭐 보, 뭐뭐뭐 주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이 주자가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입니다. 이렇게 기둥. 이거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인방이 이렇게 붙죠. 이건 보입니다. 이거는 보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보입니다. 보. 무슨 얘기냐면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힘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랬을 때 자재가 이런 식으로 길이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 기둥입니다. 보세요. 지금 힘을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건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건 주가 됩니다. 아니, 보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을 볼 때 지금 얘 있죠? 요거. 여기 있죠? 여기에 H빔이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얘는 기둥입니다. 그죠? 얘는 주예요. 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둥과 저쪽 기둥 사이에 이렇게
가로로 걸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힘이 어떻게 돼요? 여기 힘이 받고 여기 힘이 받지만 이런 데도 힘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처짐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는 걸 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4대강에 가면 댐이 아니고 보라고 하죠. 그죠? 물을 가둬놓는 거 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금강보 그러잖아요. 보가 물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힘이 어떻게 돼요? 가로로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보예요. 그래서 보와 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설주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인방이라는데 얘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인방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하자 써가지고 인방 아래쪽.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이 지방이 없는 게 유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문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옵셋 40mm, 트림, 옵셋, 자, 5mm, 옵셋 40mm, 그 다음 필렛. 아이고, 여기는 트림으로 자를까요? 여기도 필렛, 트림. 로테이트 90도. 이때 여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틈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지워버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아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중심, 끝. 매치 프로퍼티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문 지방이 없는 형태.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걸 조금만 응용해 보죠. 카피. 그 다음, 자, 미러. 자, 얘네들은 지우고요. 여긴 조인으로 연결하고요. 그러면 얘는 분해하고 얘는 밑으로 요만큼 내리고요. 얘는 여기가 되겠고요. 얘도 여기가 되겠네요. 양문 여다지요. 이게 외문 여다지라면 얘는 양문 여다지가 되겠죠. 그러면 라인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러. 자, 그러면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리를 재보면 요만큼 40mm가 없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스트레치 얘가 이렇게 40mm가 늘어나게 되고, 자,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그리고 시작, 중심,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양문 여다지가 되는 거죠. 외문, 양문.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조금만 더 응용해 봅시다. 자, 카피.
얘를 이렇게 응용해 보자고요. 자, 얘는 이게 없어야 되겠죠? 자, 이동하기. 요만큼을 중간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밀어.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보시면 이제 현관문입니다. 이게 이제 현관문 단면, 현관문 입면인데, 현관문은 꼭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계고부라고 하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 폭이 최소가 900입니다. 최소가 900이고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일단 얘를 한번 그려보죠. X라인 옵셋 1800. 네, 얘는 계고부가 1800이네요. 옵셋 2400인가요? 자, 옵셋 2100. 옵셋 320. 네, 뭐 대충 이렇다라고 하죠.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40mm. 아니, 여긴 45mm 들어갔네요. 45mm. 자, 이때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옵셋 1200. 네, 여기까지가 계고부예요. 여기까지가 계고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옵셋 45mm.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 문 틀을 먼저 짜는 겁니다. 문 틀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짜는 거예요. 자, 이쪽은 라인 중간점에서 옵셋 45 나누기 2 트림으로 끊고 다시 라인 중간선에서 중간선을 그리고 옵셋 다시 옵셋. 자,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틀이 나오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45 나누기 2. 자, 트림으로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기본 문 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비로소 문이 들어가겠죠. 문이 이렇게 되네요. 옵셋 80mm. 아래쪽은 약간 두껍게 100mm. 다시 옵셋 900mm. 자, 옵셋 40mm. 이렇게 위아래로. 자, 트림으로 끊고, 자, 필렛으로 선정리하고. 이게 문틀이 되겠고요. 자, 여기 옵셋 40mm 필렛. 자, 트림으로 자르면 요게 문 손잡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점에다가 여기 끝점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그릴 거예요.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4200, 옵셋 1800, 다시 1600, 다시 1900, 다시 4500, 그 다음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싹 하고요. 옵셋 1300, 옵셋 3300, 옵셋 4000, 3600. 자, 이런 모양이고요. 트림으로 선을 조금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옵셋 똑같이 2400은 맞고, 아이고 이거 괜히 지었나 보다. 옵셋 2100, 여기까지네요.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2400이고, 네 2100이고, 그 다음 옵셋 1200. 자, 그러면 선이 이렇게 오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라인, 다시 라인, 필렛.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심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멀티라인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 봅시다. W420, 자, 클릭하고 마이너스 100, 클릭하고 100. 자, 추가 100에 120을 더하니까 220, 다시 320. 자, 그리고 다시 new, 이번엔 W200, 자, 마이너스 100, 100. 중요한 건 뭐예요? 0이 없는 거죠. 자, 먼저 W420을 셋 커런트로 놓고 OK. 자, 레이어를 만들어야죠. 자, 그 다음 멀티라인, 늘 두 가지 값 다 바꾸셔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은 0, 스케일은 1. 건물 바깥쪽에는 반드시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클로즈, 다시 멀티라인 스타일에서 W200으로 바꾸고, 자, 선을 그려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M라인은 여기까지면 딱 돼요. 자, ML 스타일, 아니 ML 에디트, 그 다음 머지 T로 남길 거, 통과할 거,
남길 거, 통과할 거, 남길 거, 통과할 거,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잘 정리하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됐네요. 전부 다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 보이시나요? 여기 방. 이 창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렸던 창문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죠. 라인, 이 안쪽 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세요. 이 안쪽 벽 기준으로 중간점에서, 자,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창문이 두 개 있죠. 옵셋 600mm. 자, 지우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배구부를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여기 확대해 보시면 선이 이렇게 지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여긴 철근 콘크리트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안쪽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마감벽을 붙이겠죠. 그런데 여기가 단열재란 말이에요. 여기 단열재가 이쪽에서 봤을 때 그대로 보이게끔 마무리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단열재가 여기까지만 들어가도록. 그래서 옵셋 100mm 이렇게요. 이렇게 막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는 과제물에선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00mm 안쪽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mm 트림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이래야 개구부가 완성이 돼요. 여기다가 비로소 우리가 공부했던 창문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라인 옵셋 150 다시 옵셋 45mm 트림 라인 중간선에서 긋고 옵셋 40mm 다시 라인 중간선에서 옵셋 30mm 자 필렛 자 트림으로 그 다음 랭슨 델타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창문 됐나요? 자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야죠. 그죠? 이중창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얘는 인면선이 되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창문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얘네들은 마감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방문이죠. 근데 방문을 여기다 바짝 붙여서 방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방문도 똑같아요. 100mm를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요. 벽에서 100mm를 띄우세요. 그리고 옵셋 900 이렇게요. 그러면 개구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지방을 안 만들 거예요. 지방이 없는 문. 옵셋 45mm. 자, 필렛을 해서 문틀을 만들어 주고요. 자, 라인 옵셋 40mm. 자, 로테이트 자, 라인 아크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현관입니다. 옵셋 100mm. 선 연장을 해보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요만큼에서 끊어지겠죠. 여기가 뭐냐면 신발장입니다. 여기도 신발장이고요. 신발장의 이 깊이가 얼마냐면 대략 320에서 350mm 사이를 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신는 신발 자체가 뭐 280, 뭐 290 커야 30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여기 거리를 재봅시다. 디스턴스 320mm네요. 옵셋 320mm. 자, 선 연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구부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옵셋 100mm. 자, 트림. 다시 한번 옵셋 100mm. 자, 트림. 자, 이 안쪽은 지워주고 여기도 자, 이렇게 지우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문을 그려야 되는데 거리를 측정해 보시죠. 얼마나 나올까요? 1060이 나왔습니다. 1060이면 900mm인데 우리가 제일 작게 쓰는 문이 900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렸던 방식으로 그릴까요? 아니면 그냥 1060mm짜리 문을 그릴까요? 1060mm짜리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옵셋, 자, 120mm, 옵셋 45mm, 트림, 옵셋 40mm. 다시 트림. 자, 로테이트. 자, 라인. 이렇게 생긴 거죠. 아크 중심점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끝점 여기 있고 이 점은 센터. 이렇게 해서 현관문을 만드시고 그 다음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죠? 네. 옵셋 자, 150 아니 라인
여기 중문이죠. 150, 45mm 라인, 창문이랑 똑같아요. 40mm 라인, 중간에서 옵셋 30mm 필렛,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그러면 문은 완성됐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중간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이 총 이렇게 4개인 거죠. 이렇게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라인을 긋고요. 옵셋 20mm, 이렇게 20mm를 옵셋 해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자, 렉탱글을 이용해서 렉탱글을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 로테이트. 다 열지 말고, 얘는 90도를 여는 게 아니고, 가구는 90도를 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30도만요. 이렇게 30도만 열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밀어.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가구는 이렇게 30도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카피하게 되면 밀어, 다시 이동하기. 이러면 가구까지 들어가겠죠. 자, 오늘은 여기 있는 개구부들을 전부 다 내는 겁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자, 이렇게 옵셋 1200, 2400짜리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똑같이 끊고요. 옵셋 100mm, 트림, 다시 한 번 더 트림. 자, 라인, 옵셋 150, 옵셋 45mm, 트림으로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절반을 끊고요.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트림으로 선을 하나 끊어 주시고요. 자, 절반을 잡아서 이렇게요. 옵셋 40mm, 옵셋 30mm.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고요. 자요, 이렇게요. 역시 랭스는 델타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필렛 이렇게, 여기 하나고요. 다시 밀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창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자, 카피 하나 더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카피. 얘도 이중창이어야 되니까 하나 더 복사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얘가 거실창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창이 이렇게 들어가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이니까 60mm짜리 창을 그리면 되겠죠. 60mm란다. 600mm. 그 다음에 뭐 여기 방은 1200mm. 이런 식으로 1200mm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맞춰서 쭉 계구부를 내시면 됩니다. M9에 보시면 M9 스타일이죠. M9 스타일에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우리가 어저께 요 부분을 안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3등분을 한 뒤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요 부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죠. 프리뷰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리뷰가 나올 거예요. 이 프리뷰를 보시면 좋습니다. 캡입니다. 요만큼이 캡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캡이란 얘기가 모자란 뜻인데 여기서는 마개로 번역을 하시면 좋아요. 즉 선의 이 끝단 있죠. 이 끝단의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선을 다시 나눠서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우터 아크란 얘기는 이렇게 바깥쪽만 아크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이너 아크는 당연히 안쪽만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선의 내부를 채우는 기능이 필 기능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여기선 표시가 안 나요? 그렇지만 M9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 기능이에요. 자, 보통은 안 쓰겠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 조인트. 이 조인트가 한번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ML 에디트. 자, 여기 버텍스 부분. 이거 조인트라고. 여기 코너 조인트 있죠? 이 부분. M9. 이렇게 코너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즉, 마디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버텍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ML, 에디트, 애드 버텍스. 그러면 버텍스가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요? 마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 ML, 에디트, 딜리트 버텍스. 그러면 이렇게 마디가 감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L 스타일. 네, 요게 디스플레이 조인트. 자, 여기까지 요 왼쪽 부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해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입니다. 해치는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 패턴 들어가 있죠. 이런 패턴들이 해치입니다. 여기 45도 사선 들어가 있는 것도 해치예요. 해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패턴입니다. 패턴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면의 재질 혹은 질감을 표현하는 명령이 바로 해치입니다. 단면이란 얘기는 끊을 단자, 얼굴면자, 즉
어떤 사물을 끊었을 때 나오는 면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에 이렇게 어떤 사물이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그 사물에 질감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질감 표시를. 그거를 해칭한다 혹은 해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과제물이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벽면입니다. 여기가 벽면이죠. 중간에 여기 벽을 잘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45도 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요 선이 해칭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주방 부분에 여기 타일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해치입니다. 그러니까 해치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단면의 질감을 표시할 때 씁니다. 이게 해치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영역에 어떤 공간에 패턴을 넣고자 할 때도 해치라는 명령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치라는 명령어는 단면에 재질을 표현하는, 질감을 표현하는 명령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에 패턴, 무늬를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정된 공간에 무늬를 입력하는 명령,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치예요. 그러니까 해치는 지정된 공간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옆에다가 하나 넣고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니, 라인을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를 좀 바꿔서 해치. 자, 해치라는 명령을 보시면 이 위에 리본 메뉴가 싹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바운다리, 경계를 지정하고 패턴을 지정하고 속성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픽포인트와 셀렉트. 픽포인트는 내부 경계점, 여기 내부점을 클릭해주면 경계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이 들어가요. 그리고 경계를 제거할 수 있는 리무브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계를 제거할 수 있고, 픽포인트로 추가할 수 있고, 리무브로 제거할 수 있고, 셀렉트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셀렉트 하니까 이 부분도 경계로 인식을 해서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건 리무브 해주셔야 돼요. 리무브 하시고 다시 픽포인트로. 다만 픽포인트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자, 여기 오픈되어 있죠. 그러면 픽포인트로 지정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메시지는 뭐예요? close boundary could not be determinated. 즉 여기 마감된 부분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폐쇄된 도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닫기 누르면,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연장해서 혹은 선을 여기서 더 그린 다음 해치 명령을 실행하고 얘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명령어는요, 경계를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경계를 선택해도 되는데, 다만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온 부분은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으니 이건 주의하시고, 자, 리무브로 언제든지 경계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포인트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솔리드를 이용한다든지 안시 32를 쓴다든지, 여기 눌러보시면 해치가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해치들을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정한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이런 현상을 그라데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라이너 그라데이션도 있지만 이렇게 실린더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인버스, 즉 실린더 인버스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스피어, 구슬, 반구슬, 커브, 그 다음 그러니까 인버스, 뒤집어서란 뜻이에요. 반대로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씩 쭉 넣어보시고요. 자, 다만 해치를 넣을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앵글하고 스케일입니다. 위의 값이 여기가 앵글입니다. 즉 여기 각도를 넣어 볼까요? 45도.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0도. 얘는 어차피 0도, 이게 45도 기울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기울어진 게 보일 겁니다. 각도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스케일은 크기입니다. 0.5. 그럼 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3. 3배 커진 겁니다. 0.1.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각도 45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는요,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선택만 해도 바로 이 위에 해치 에디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오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어레이에도 오소시에이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레이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안 써요. 연관 배열을 안 씁니다. 그러나 해치는 연관 배열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정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해치. 그리고 클릭했어요. 자, 크기는 0.5. 자, 분명히 연관 해치예요. 이동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연관 해치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얘가 경계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계를 계속해서 인식을 해줍니다. 이게 연관 해치의 특징입니다. 이게 연관 해치의 특징이에요. 오소시에이티브를, 그래서 해치는, 어레이는 오소시에이티브를 끄고 사용하는 거고, 해치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놓고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해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해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 하나는 이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 무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옇게 보여요. 반드시 이 스케일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반대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스케일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스케일이 너무 큰 경우도 제대로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선 하나 이렇게 찍하고 말았죠.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치를 넣었을 때 해치가 안 들어간다. 첫 번째, 경계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된 경우. 경계는 제대로 있는데 안 들어간다. 두 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이 패턴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얗게 나와요. 그럼 스케일이 작은 겁니다.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반대로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줄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줄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키우고 어떤 때는 줄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얘를 0도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렉탱글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해치. 제가 이렇게 해치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가고 싶어요. 지금은 벽돌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set origin입니다. set origin. set origin. origin 원점이란 뜻이에요. 쭉 와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점의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set origin 누르고 원점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원점의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이 set origin은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패턴도 조금만 더 보자고요.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솔리드가 있고 그라디언트가 있고 패턴이 있고 유저 디파인이 있습니다. 솔리드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솔리드 패턴으로 가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여기 그라데이션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패턴을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패턴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들어가면 맨 아래 여기 유저 디파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위에 패턴들도 잘 알아야 되지만 유저 디파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잠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솔리드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색상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의 색상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해치의 색상을 이와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의 색상인데 단색인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단색인 경우는 대다수 바이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 된 거죠. 자, 그라디언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색상이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못 쫓아가요.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색, 여기가 두 번째 색,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색, 두 번째 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색상을 맞추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색상을 맞춰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요. 크기가 너무 작은 겁니다. 크기를 키워야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요. 속성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서랍이 열려요. 바로 여기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바꾸기예요. 여기서 이와 같이 레이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 레이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1 눌러서 여기서 레이어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레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 불편하단 말이죠. 매번 띄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홈 탭을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바꿀까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속성창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를 다이렉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가 숨어 있어요. 여기 레이어 숨어 있습니다. 자, 레이어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맨 아래로 내려가면 유저 디파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유저 디파인이 되게 중요해요.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이고 간격은 스케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100mm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30mm로 고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얘가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시죠. 이 부분. 혹은, 여기 화장실로 갈까요? 여기 욕실이죠? 자, 해치. 자, 그냥 노랗게 나오죠? 색깔로 나오죠? 왜냐면, 너무 작은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스케일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야만 됩니다. 스케일 키우셔야 돼요. 스케일 안 키우시면 노랗게 나옵니다. 자, 유저 디파인으로 갑니다. 맨 아래에 있어요. 간격이 50mm죠. 욕실에 있는 이 타일의 간격이, 욕실에 있는 타일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타일들이 600mm짜리예요. 500, 600, 그 다음에 250 이런 식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여기다가 제가 250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타일의 간격이 250mm짜리 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선이잖아요. 이렇게 수직선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프로퍼틱스에 가면 더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각각 250mm짜리 격자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해치. 얘는 600mm. 그러면 600mm 격자가 만들어지겠죠. 1000mm 격자. 아니, 얘는 500mm 격자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로 해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치는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해치는 파란색이에요. 눈에 잘 안 띄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해치를 보시면 바로 여기서 더블을 체크하면 얼마든지 이 크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해치를 넣었는데 어소시에이티브를 껐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를 이번엔 껐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해치랑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치를 쓸 때는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를 밖으로 빼봤습니다. 경계가 2개가 됐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separate hatc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eparate hatch, 즉 경계 분리하기란 뜻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치가 이렇게 해치가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경계가 분리가 되면 해치도 분리가 돼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같이 선택한 경우가 이렇게 돼요. 해치 그리고 이렇게 같이 넣은 경우 이렇게 하나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럴 때 세퍼레이트 해치를 하게 되면 해치가 이와 같이 따로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치가 따로따로 인식을 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자, 제가 경계를 이렇게 많이 지정해 봤습니다. 경계 안에 경계가 쭉 들어가 있죠. 해치를 실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것만 들어가요.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눌러 보시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멀 아이슬란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노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노멀이에요. 경계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치 들어가고 경계 빠지고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해치 들어가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그리고 아우터 아이슬란드 제일 바깥쪽 것만 인식하는 걸 아우터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이그노 아예 전부 다 무시하기. 경계 무시하기. 이게 아우터 디텍션입니다. 이게 경계 지정하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해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작업할 때는 전부 다 해치를 넣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보통은 잘 설명하진 않지만은 해치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해치를 조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이 작업면 있죠? 도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봅니다. 그러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올 거예요. 자, 눌러 보시죠. 자, 이 옵션이 CAD 전체적인 환경 설정 창인데요. 이 중에 파일이요. 여기 파일 탭. 여기는 오토캐드를 다루는 경로들입니다. 이게 경로가 지워지면 안 돼요. 토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 제일 첫 번째, 이 경로를 복제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할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F2키를 누릅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정창이 돼요. 이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경로만 복사하게 됩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 실행하면 바로 여기 즐겨찾기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acad iso.pat, acad iso.lin, acad.pgp 이렇게 파일 3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일이 acad iso.pat, acad iso.lin, acad 그냥 .pgp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가 해치 패턴이에요. 얘가 선 종류입니다. 얘가 단축키예요. 해치 패턴을 내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선 종류를 내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죠. acad iso.pat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에 열릴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죠. AutoCAD 해치 패턴 커스터마이즈 포 ISO 스케일링. AutoCAD 해치 문입니다. ISO 축척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다가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쓰고 저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해치를 넣을 건데요. 렉탱글 5000, 5000이요. 자, 해치. 자, 얘는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 위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이렇게 해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우리가 썼던 해치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강화마루 패턴이죠.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내용은 이래요. 이렇게 별표가 찍혀야만 해치가 시작된다는 패턴의 시작점을 알리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단어가 이 패턴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 쉼표 쓰고 내용입니다.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를 알려주는 주석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숫자가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얘는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 두 개가 뭐냐면 좌표입니다. XY 좌표예요. 0,0에서 그리세요. 0,0에서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반복되는 위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0,0에서 그 다음 선이 어디예요? 0,100에서 그 다음 0,100에서 이렇게 선이 가라는 뜻이에요. 얘는 900,450에서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점선입니다.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죠.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쓸 때는 원래는 이거 다 숫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탭으로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맨 끝에만 쉼표 안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때요? 잘 되나요? 그러면 여기 깨끗하게 지웁니다. 저장. 깨끗하게 싹 지우세요. 자, 끄고요. 그 다음 acad iso.lin 더블 클릭. 얘는 라인 타입이에요. 선 종류입니다. 똑같이 메모장에서 오픈되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써보죠. my center. A 쉼표 10mm 아니 15mm 쉼표 마이너스 2mm 쉼표 2mm 마이너스 2mm. 라인 타입은 해치보다 훨씬 더 쉬워요. 선의 모양입니다. 선 이름이에요. 주석이고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라고 하는 계략적인 모양입니다. A는 표현하다 라는 뜻이고 선의 길이, 간격, 선의 길이, 간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저장합니다. 자, 라인 타입
로드. 선이 하나가 뭔가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여기 쉼표가 하나 빠졌네요. 역시 똑같이 쉼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라인 타입, 로드, 자, 마이 센터.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마이 센터가 들어옵니다. 자, 커렌트 버튼 누르고, 오케이. 라인.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만든 선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똑같이 해도 다 해봤으면 똑같이 깨끗하게 지웁니다. 저장.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일이 뭐냐면은 acad.pgp 파일입니다. PGP 파일이에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메모장이 오픈이 되는데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PGP 파일이고요. 중간쯤 내리면 쭉 밑으로 쭉 내리면 바로 여기서부터 단축키가 다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3A가 3D 어레이란 뜻인 거죠. 자, 아크가 A네요. 자, AA가 어레이고 AR이 아니구나. 네. A, B, C. 네. 누가 이상한 단축키를 걸어놨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썼던 거 LL. 네.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볼까요? 찾아봅시다. 알파벳 순이니까 라인. 네, 여기 있네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씁니다. 쓰는 방법은 쉼표 쓰고 단축키 쓰고 쉼표 쓰고 그다음 별표 쓰고 풀 커맨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단축키, 쉼표, 그다음 별표, 명령어 전체 명령어 쓰는 겁니다. 다만 얘는 CAD를 실행할 때 이 파일을 읽어요. CAD를 실행할 때 읽습니다. 라인이나 패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중간에 바꿔도 그냥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CAD를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보시죠. CAD를 끄고 제가 다시 실행하죠. 이렇게 CAD를 실행할 때 이 PGP 파일을 오픈합니다. CAD가 읽어드리게 돼요. 그 다음 new. 그러면 L 누르면 라인이 이제 실행되겠죠. 이렇게. 근데 LL 그래도 이렇게 라인이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지워 놓습니다. 깨끗하게 싹 지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